밤비 내린 서울 강북 어느 골목. 가로등은 나갔고 빗물은 전선 끝에서 뚝뚝 떨어진다. 그 어두운 골목에 전봇대 하나. 그 위에 남자 하나 매달려 있다. 아이고, 또 나갔네. 이놈의 전선은 사람 마음보다도 까탈스럽다니까. 그의 이름은 정병태. 사람들은 그를 달빛 수리공이라 불렀다. 밤마다 꺼진 간판, 깜빡이는 형광등, 그리고 사람들의 꺼진 마음까지 고쳐주는 남자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낯선 여자가 천천히 들어왔다. 짐가방 하나, 구겨진 지도 한 장. 그 지도에는 볼펜으로 또박또박 정병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소카. 캄보디아에서 몰래 들어온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한국말은 서울 토박이처럼 자연스럽다. 내 이름은 소카예요. 캄보디아에서 왔지만 어릴 때 한국에서 살았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떡볶이 사 먹고 비 오는 날 하늘색 우비 입고 뛰어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기억이 너무 따뜻해서 한국어를 절대 잊지 않으려 했어요. 근데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죠. 그 따뜻한 말을 나중엔 사람들이 거짓의 도구로 써버렸거든요. 고아가 된 후 20살이 됐을 때였어요. 일자리를 구한다며 연락 온 사람들을 믿은 게 화근이었어요. 통역일을 시켜주겠다는 말에 갔는데 그곳은 보이스피싱 조직 본부였어요. 문은 잠겨 있었고 휴대폰은 빼앗겼죠. 거기서 빠져나오면 경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어요. 나는 그렇게 납치된 채로 전화를 걸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한 남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건 아들 병원비입니다. 제발 돌려주세요. 그 목소리는 떨렸고 진심이 느껴졌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한 문장에 내 양심이 전류처럼 흐른 거예요.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전화를 걸 수 없었어요. 그 목소리가 내 귀를, 내 심장을, 그리고 내 죄책감을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도망쳤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 정병태를 찾아서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시 거짓이 아닌 진짜 목소리로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나는 서울로, 그리고 그 남자가 사는 골목으로 돌아왔어요. 처음 그 사람을 본 건 비 내린 다음 날 밤이었어요. 전봇대 위에 매달려서 전선이랑 씨름하는 모습이 꼭 거미줄에 걸린 거미 같았어요. 아니, 거미보다는 좀 더 영웅적인? 어쨌든 나는 그때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래, 드디어 찾았다. 이건 전류가 아니라 인연이야. 되게 멋있는 대사잖아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이 내려와서 나를 봤을 때는 완전 당황해서 엎어버했죠. 야, 거기 누구고? 밤늦게 여자 혼자 골목에서 뭐하노? 저 혼자 엄청 감동적인 재회 장면을 상상하고 있었는데 현실은 야, 거기 누구고였어요. 인생이란 게 원래 이런 거죠 뭐. 며칠 동안 나는 병태 아저씨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 숨어 지냈어요. 매일 밤 전봇대 아래서 그가 일하는 모습을 멀찍이 지켜봤죠. 완전 스토커 같죠? 근데 저는 스토커가 아니라 참외자예요. 차이가 있어요. 스토커는 사랑 때문에 쫓아다니지만 저는 죄책감 때문에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건물에 불이 나갔어요. 그러자 건물 아줌마가 난리를 쳤죠. 아저씨, 불 또 나갔어요. 병태 아저씨는 공구함을 들고 올라왔는데 아줌마와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꼭 부부싸움 같았어요. 둘 다 눈 부릅뜨고 싸우다가 피식 웃는 걸 보면서 생각했죠. 아, 이 사람은 전기만 고치는 게 아니라 분위기도 고치는구나. 나는 복도 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들었죠. 억양, 말투, 호흡까지. 그때 전화기 너머로 들렸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마치 차단기가 내려간 것처럼요. 며칠 뒤에 동네 식당이 정전된 적이 있어요. 손님들 난리, 사장님 시검. 그때 병태 아저씨가 문을 박차고 등장했는데 그 포스가 마치 마블 히어로 같았어요. 비켜보소. 내가 불빛 살리러 왔다. 진짜 슈퍼맨이 따로 없었죠. 물론 슈퍼맨은 전선 안 고치지만요.
저는 식당 구석에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아저씨가 배전반 앞에 서더니 전문가처럼 전선들을 살폈어요. 그러다가 스파크가 튀었고 손님들이 으악 소리를 질렀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정작 아저씨는 침착하게 전선을 다시 연결했어요. 딸깍 불이 켜졌어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죠. 저도 조용히 손뼉을 쳤어요. 그러다가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죠. 네 그때 그 길 찾던 여자아이가 완전 들킨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저씨는 별로 의심하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가워하면서 제 맞은편에 털썩 앉았죠. 그리고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 진짜 천사 아니야? 아니면 바보?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천사도 바보도 아니고 그냥 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저씨는 자기 일 자랑을 엄청 했어요. 10년 넘게 이 일 했다는 거, 사람들 좋아하는 게 좋아서 계속한다는 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죠. 아, 이 사람은 정말 불빛을 주는 사람이구나. 전기 불빛만이 아니라 마음의 불빛까지. 그러다 아저씨가 사장님한테 저를 소개해줬어요. 일자리가 필요하냐고 물어봤죠. 사장님은 손이 딸려서 사람을 구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됐어요. 완전 대박이었죠. 죄책감을 안고 찾아왔는데 일자리까지 얻다니.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렇게 저는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병태 아저씨는 식당 전기가 말썽을 부릴 때마다 나타났어요. 마치 전기의 수호천사처럼요. 저는 그때마다 따뜻한 차를 건넸죠. 그러면 아저씨는 괜찮다. 네 웃는 얼굴 보이 기분 좋네. 전류가 들어오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아저씨 그건 감전이에요 라고 대꾸했죠. 그러면 아저씨는 그래도 기분 좋은 감전이다 라고 했어요. 완전 아재 개그였지만 웃음이 나왔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고백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어요. 이 사람 앞에서 계속 숨기고 있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옥상에서 빨래를 널다가 용기를 냈어요. 마침 아저씨가 전등 점검하러 올라왔었어요. 아저씨, 저 사실은요. 그때 전화했던 사람이에요. 말을 꺼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저씨의 손이 멈췄고 공기가 얼어붙었죠.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아들 병원비 돌려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전화한 사람이 저예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납치당해서 강제로 일한 거였어요. 근데 아저씨 목소리 듣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찾아왔어요. 사과하고 싶어서요. 아저씨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허 웃더니 하이고 인연이란 게 참 웃기다. 세상 좁네 진짜로라고 했어요. 저는 화낼 줄 알았는데 아저씨는 오히려 웃고 있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을 했어요. 이미 알고 있었대요. 제 목소리가 독특해서 처음부터 눈치챘다고요. 근데 제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고요. 제 표정 보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보여서 편하게 해주고 싶었다고요. 저는 그때 완전 무너졌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미안했는지, 얼마나 용서받고 싶었는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아저씨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됐어. 네가 이렇게 찾아와서 사과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말이다. 그때 그 아들 말이다. 지금 멀쩡히 잘 산다. 병원에서도 겁만 줬던 기라. 수술비 모으느라 고생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술 안 해도 되더라고. 약으로 치료됐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스르륵 내려왔어요. 마치 차단기를 올린 것처럼 다시 전류가 흐르는 느낌이었죠. 야, 울지 마라. 네 우는 거 보이 내 심장이 합선된다. 저는 울면서 웃었어요.
하하, 아저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망해요. 그러자 아저씨는 민망하긴 사실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네 양심은 전류세다. 고압 전류다. 그런 양심 가진 사람 요즘 보기 드물다. 우리는 옥상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 이야기, 미래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상처 이야기. 그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전선이 다시 연결된 것처럼 제 마음에도 빛이 들어왔어요. 며칠 뒤 식당에 새 간판이 달렸어요. 빛의 식당. 병태 아저씨가 직접 달았죠. 간판이 환하게 빛나는 걸 보면서 아저씨는 말했어요. 이제 제대로 켜졌다 아이가. 불도 네 마음도. 저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근데 아저씨 나 요즘 전기 무서워요. 아저씨 보면 심장이 합선돼요. 아저씨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차단기 내려간다고 했죠. 우리는 한참 웃었어요. 서울의 밤 불빛이 다시 켜지고 사람의 마음도 켜졌어요. 저는 간판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인생이란 게 그렇다는 걸요. 꺼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걸요. 고치면 다시 켜진다는 걸요. 전선도 마음도 그리고 인연도. 저는 그걸 달빛 수리공에게서 배웠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진짜 빛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 속에도 있다는 걸요. 그 빛을 저는 이제 잃지 않을 거예요. 아저씨가 켜준 이 빛을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줄 거예요. 달빛 수리공이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요. 이상 캄보디아에서 납치되어 보이스피싱 일을 하다 한국으로 도망쳐온 소카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소카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두근두근 대한민국이었습니다.